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평판 관리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현실적으로 유익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이게 남의 평가, 남의 눈에 대해서 지나치게 휘둘리고 남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독이 되기가 쉽습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평판 관리를 하는 거는 직장인으로서 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아야 이제 신뢰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남들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편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렵죠. 남의 눈을 신경 지나치게 써도 안 되고 평판 관리는 또 해야 되고, 그 중간에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미지를 관리해내는 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평판 관리가 중요한 가장 또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직할 때예요. 이직할 때 우리가 이제 평판 조회라는 걸 합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직하는 회사에서 면접 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뭐 경력 같은 경우라도 이제 수시 면접,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판 조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어떤 평판이 나쁘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직이 어려워지는 경우, 그러니까 내 평판이 나를 발목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회사를 옮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전략적으로 평판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판 관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이제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영순위, 이미 전제돼야 될 거는요, 내가 하는 업무를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평판 관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직을 할 때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미 거기서 뭐 평판 관리 필요 없는 거고, 회사 안에서도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평판이 좋아도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무능해,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을 잘한다는 걸 전제하에 다음의 조건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다가 평판 관리에 활용하시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미예요. 이 사람이 인간미가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게 평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인간미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인간미의 가장 이제 그 인간미를 나타낼 수 있는, 유리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남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나의 어떤 직장생활의 원칙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저 사람은 이제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왜 그런가 하면요, 남 탓을 안 하기 시작을 하면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거는 늘 화살이 남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게 이제 불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주변 환경에 그 불만을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계속 이제 남 탓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후져, 시스템이 없어, 뭐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 수준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야말로 남 탓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들이 계속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 굉장히 인간미가 없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됐어, 뭐 부장이 무능해, 뭐 신입이 우리 팀만 제일 떨어지는 친구가 들어왔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팀에 마케터가 제대로 된 직원이 없어서 영업 실적이 안 좋아, 난 이제 영업팀인데, 이렇게 막 남 탓, 핑계, 불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이제 뒷담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 탓을 내가 안 하겠어라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내 입에서 뒷담화가 나올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단히 나를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유리해지는 거죠. 일만 열면 다른 사람들 어떤 부정적인 평가하는 거, 이게 없어지면 나는 이제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남 탓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맞아, 저 사람이 마케터가 잘못해서 영업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됐어, 당신은 훌륭해 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평판은 계속 떨어지는 거겠죠? 자기의 실적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이제 인간미라는 차원에서 어떤 나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 탓을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불평 불만을 안 하게 되고 남의 뒷담화도 안 하게 되고 어떤 이런 이제 대단히 좋은 이제 그 선순환의 어떤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되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통 능력. 그러니까 저 사람 인간미가 있어. 이걸로 이제 평판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소통 능력이 돼. 이런 소통 능력이 된다는 거는 대단히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소통 능력이거든요. 무조건. 내 말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이해할 거야.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소통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그 직원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해오면 내가 시켜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냐,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답답하다, 진짜 당신도 보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하는 건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을 이제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제 이제 나무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거꾸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소통 능력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 되거든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뱉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댓글에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이제 제가 자기의 이제 이야기, 지시받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이런 거 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상사한테 해라 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왜 그걸 내가 얘기한 걸 다시 확인해 줘야 되니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그 댓글 보면서 그런 상사 있는 데선 정말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사가 그랬대요. 너 월급 받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밥도 떠먹여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사는 상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빨리 그 상사한테서 이제 탈출. 뭔가 이제 내가 실력을 키워서 다른 팀으로 이제 전부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가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이제 한 차례 던지기만 해놓고 알아듣지 못했다고 탓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거나 무슨 말을 내가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고 소통 능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이해 속도가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그의 소통 능력을 내가 꼼꼼하게 따지고 살펴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알아들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 대리는 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하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걸 다 확인해서 그 사람 맞춤형으로 소통을 해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상사인 경우에는 지시사항 전달하면서 반드시 확인하는 거. 윗사람한테 지시를 받았을 때도 반드시 확인하는 거. 이런 거로 이제 그 소통 능력을 키워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확인하는 작업. 이것까지만 하면 소통 능력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참 야물딱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평판, 저 사람은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야 라는 평판은 이런 이제 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한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평판은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센스예요. 센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상식이라는 것도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간에 개인사까지 살뜰히 이제 관심 가져주면서 충고해주고 참견해주는 게 좋은 선배의 덕목이었다고 하면 시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막 밥 사주고 싶었는데 같이 밥 먹기 싫어하는 후배들에 대해서 막 상처 입고 왜 저러는 걸까? 저 친구는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 밥 먹는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먹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오케이. 쿨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내가 왜 직장 상사가 그런 질문한테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요즘 친구들은 그런 어떤 이제 질문조차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오케이.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읽고 윗세대, 아랫세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런 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직장은 직장일 뿐 사생활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세대들한테 막 들이대고 참견하고 이러는 건 정말 센스 없는 짓이죠. 막 소개팅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 그렇게 주책 떨어도 이제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뭐 돈을 아껴 써라, 월급의 50%는 저축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야말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볼 일이지, 내가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잔소리하는 거는 대단히 센스 없는 충고질, 센스 없는 지적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되도록이면,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지 센스 있는 사람으로 나의 평판, 특히 내가 윗사람일 경우 나의 평판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중에서 이제 한 가지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자기 외모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기 외모 관리. 어떻게 참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칭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막 성형수술도 합시다. 옷 비싼 거 입읍시다. 비싼 뭐 명품으로 휘 감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가 나라는 사람을 이제 직원이라고 어떤 내세우기에 아니면 어떤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여기기에 나의 외모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촌스럽게 지저분하게 단정하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내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회사에 대한, 내가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난 프로인데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워킹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챙기고 정말 회사를 뛰어나가기가 너무 바쁘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랑 이제 면담을 잠깐 할 때, 본인의 어떤 이제 단점을 이제 외모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럼 왜 단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밥 먹여서 이제 유치원 보내, 이런 걸 아침에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꾸미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밥 먹여서 보내고 싶다, 이런 거. 전 정말 같은 워킹맘으로서 눈물나게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희생하는 부분이 나의 외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는 부분이 내가 잠을 줄이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간들을 줄여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갖추고 나간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나의 평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예쁘게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도 단정하고 굉장히 이제 내가 거울을 딱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깔끔한 복장, 이 정도 이렇게 단정한 외모,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제 외모를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자신의 이미지를 이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나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지적, 아니면 나는 굉장히 러블리, 이렇게 옷을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잘 입는 사람,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맞추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평판 관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옷 입는 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나는 그냥 굉장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베이직하게 입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남한테 이제 외모를 어필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옷은 그렇게 입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아로마를 쓴다든지 아니면 향수를 쓴다든지 이런 걸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센스 있게.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와이셔츠 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와이셔츠만 아주 깨끗하게 입는 어떤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손톱, 이런 손끝, 그런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양말 같은 것도 이렇게 양복 색깔이랑 맞춰서 단정하게 신는 거. 이것만 해도 남자들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여자들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하는, 그 정도는 내가 정말 내 평판을 위해서 늘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거, 이런 것도 나의 평판. 저 사람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직장인으로서 참 이제 평판 관리를 잘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갖고 이제 말씀 나눴고요. 이제 더욱더 평판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평판 관리 심화편을 조만간 한 번 더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